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었죠. 그죠? 여기까지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야, 이미지가 안 나오네. 잠시만요. 제가 새롭게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렇게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치 이미지가 확대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요런 게 의외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뭐 쇼핑몰이나 뭐 어떤 특정 사이트에 어떤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가 살짝 뭔가 확대되는 효과를 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요런 이제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요거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이미지 그대로 사용할게요. 저는 코드펜 하나 열 거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그래요. CSS도 새롭게 합시다. div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너비도 하나 500픽셀 그대로 주고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강사님 여기 500픽셀 500 되어 있는데 굳이 500 줄 필요가 있나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 이미지는 요 이미지 특성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원래 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냥 너비를 제가 500픽셀로 잡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요거를 요게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쓰는 게 아니라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div가 이렇게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 있다? 얘가 위로 이제 층층이 쌓이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평면적인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네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러면 일단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요소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죠? 이미지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빨간색이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이미지 위에 필름이 깔려야 돼요. 필름이 이런 식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되어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사실 투명도가 제일 높게 들어가 있다가 그죠? 투명도가 제일 낮게 들어가 있다 0으로 되어 있다가 마우스 올리면 이제 뭐 1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뭔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사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녀석도 이제 그 다음에 텍스트가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디자인을 할 때는 트랜스폼 스케일이라는 걸 줄 거거든요. 트랜스폼 스케일. 그러면 트랜스폼 스케일을 주게 되면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커져요. 요 이미지한테 줄 거니까 이 이미지가 트랜스폼 스케일이 뭐예요? 스케일이 이제 뭔가 확대 이런 거거든요. 커진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 이미지가 어쨌든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면서 이 녀석도 뭘 껴버리냐면 Z인덱스, 즉 Z인덱스 경쟁에 껴버려요. 자, Z인덱스는 뭐라 했죠? 포지션 가진 녀석들만 Z인덱스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도의 레이아웃 된 녀석들만 줄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트랜스폼 스케일이라는 속성을 줌으로 인해서 얘가 커지면서 어떤 경쟁에 껴버리냐? Z인덱스 경쟁에 껴버려요. 그래서 얘가 Z인덱스 경쟁에 껴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앞으로 나와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 필름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 왜냐면 얘는 지금 뭐죠? 얘를 이따가 우리는 이제 비포로 작업을 할 거고 뭐 지금 만약에 뭐 텍스트는 없지만 얘는 뭘로 작업했어요? 텍스트? 우리가 텍스트도 비포로 작업을 했군요. 그럼 필름을 애프터로 작업을 하고 그러면 얘가 애프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도 혹시라도 넣게 되면 텍스트가 비포로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된 이런 구조인지는 아시죠? 그죠? div의 자식인 비포라고 말하면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비포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 이미지라는 녀석이 눈치 없이 요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이미지한테 야 너는 여기 요 필름 바로 뒤에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Z인덱스를 줌으로 인해서 뒤로 보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는 300픽셀로 잡겠습니다. 좀 작게 만들게요. 너비를. 자, 300을 할까요? 300.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보더도 좀 줄게요. 보더는 주는 이유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 다음에 div 이미지 여기다가 width 100% 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 왜 주는 줄 아시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미지는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애매한 여백이 있기 때문에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요거 이제 처음 하면 어렵긴 한데 요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트랜스폼 중에 뭐가 있냐면 스케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1.5라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뭔지 모르지만 DIV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 이미지가 커진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5배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값은 1이에요. 1배. 그러면 1.5배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냐면 이런 식으로 커져버려요. 얘가 이런 식으로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커져버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벗어난다기보다는 그냥 이미지가 커진 거예요. 이미지가. 근데 저는 이미지한테 자, 이런 것도 줘볼게요. 트랜지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트랜스폼을 한 1S라 해볼게요. 그러면 1S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밑에 안 주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를 밑에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자, 마우스 올렸을 때는 됩니다. 근데 떼면 어떻게 된다? 확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줘야지 얘가 마우스 올렸을 때도 그리고 마우스를 뗐을 때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트랜스폼 여기다가 아무리 스케일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1 줘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1을 갖고 있는 건데 1.5배로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래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뭐냐면 요 빨간색 보더 안쪽에서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커지는 건 커지는 건데 이 보더를 내가 주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넘쳐버린 거죠. 경계선을 넘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넘쳐버린 걸 영어로 뭐 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쓸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오버플로우 속성인데 그거를 히든을 줄 수 있습니다. 히든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돼요. 아이고, 뭐야? 자,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저는 그쵸, 여기다 주면 안 되죠. 제가 잘못 줬죠. div한테 줘야죠. 자, 여기다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안쪽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안쪽에서 커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 잘리는데 그 잘린 부분을 숨김 처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div 여러분들 아는 거 이제 쓰는 거죠. 자, before 써가지고 자, 컨텐츠가 뭔지 아시죠? 활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성화 시키고 자, 포지션 앱솔루트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탑 저번에는 이제 위드 100% 높이 100%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줘도 됩니다. 레프트 0 주고 라이트 0, 그 다음에 바텀. 요 기법은 의외로 많이 써요.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 당연히 뭐겠어요? 화면을 꽉 채우겠죠. 화면을 꽉 채우는데 우리는 이게 어디 갇혔으면 좋겠다? div 안에 갇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션 릴라티브를 주게 되면 딱 요 안에 갇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필름으로서의 역할인 거니까 0,0,01을 할까요? 0으로 합시다. 0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얘가 처음에는 0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마우스 누구한테? div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라고 하는 거죠. 여기로 뭘로 바꿔줘야 돼요? 0.5라 할까요? 1은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죠? 안 나와요. 왜 안 나온다고요? 지금 이미지한테 스케일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비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령들 사이에서 지금 딱히 Z 인덱스를 주지 않으면 누가 이겨요? 이 이미지가 이겨버려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얘가 마치 유령은 아니지만 얘한테 트랜스폼 스케일을 줌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유령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얘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강사님 애프터로 바꾸고 해도 되지 않나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이렇게 일부러 한 겁니다. 뭐 애프터 하면 앞으로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한 김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비포라고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여튼간에 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얘를 가려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확실히 서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야 이미지한테 야 너는 꼴등이야. 즉 내가 준 이 비포 너 뒤에 있어야 돼. 그러면 div 이미지한테 뭐 주면 되냐면 z인덱스를 -1 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도 왜 안 먹냐? 자, 이미지는 포지션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포지션을 줬나요? 근데 포지션이 안 줘도 기본값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포지션의 기본값은 뭐죠?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포지션 기본값 스태틱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태틱은 z인덱스가 안 먹어요. 최소 릴러티브까지는 돼야지 얘가 z인덱스를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포지션 릴러티브를 줘야 돼요. 릴러티브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팍팍 나와버리니까 여기다 이런 것도 줄까요? 같이 나오게끔.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도 몇으로 할까요? 1S인가요 지금? 1S? 자, 1S는 별로 한국 사람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속도라서 0.3이라 할게요. 0.3 0.3 이런 식으로. 0.3은 너무 빠르다. 그냥 느긋하게 1S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얘가 트랜스포머 아니죠? 트랜스포머이 아니라 트랜지션이죠. 트랜지션.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끔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